좋은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좋은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좋은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갑니다. 인향만리. 오늘 초대 손님은 김민정 시드업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선공감에는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제가 시드업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직접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의체험 나눔센터의 시드업 대표 김민정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왕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의체험 나눔센터라고 하셨어요. 네. 시드업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시드업이라는 거는 시드라이스업에서 파생된 단어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씨앗이 피어오르다라는 단어로 해서 네네네. 이 씨앗은 우리 아이들이 본래 타고난 능력, 어떤 자질, 특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이거를 창의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의성을, 내적인 창의성을 발현시켜 주는데 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단체 이름과 활동 이름을 똑같이 시드업으로 지었고요. 이 창의체험 나눔 센터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비영리 단체 이제 법인 이름인데요. 네. 말 그대로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나눈다라는 목적으로 개설된 단체예요. 그 단체를 만든 큰 목적 안에는 예.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예. 또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도모한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이제 모든 부모님들의 어떤 돌봄, 또 어떤 정서 지원 부담을 덜어주고 네. 또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게 저희가 이제 단체를 만든 큰 목적이에요. 그 안에 첫 번째 프로젝트가 창의성을 지원하는 시드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네. 이게 꽤 오래됐어요. 제가 한 2008년도부터 그럼 17년 정도 되신 거네요. 네, 부터 원래는 저는 직업이 독서 지도사예요. 교육 쪽 아이들 독서 지도를 오래 하고 네. 있었는데 네. 그 이전에 그 예술 치료와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예. 이거를 봉사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직업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직업을 할 수 없고 예. 이게 너무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다 싶어서 이제 오후에는 일을 하고 오전이나 주말에는 어떤 기관이나 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 이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다져져 왔고요.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저희 하는 프로그램이 그렇죠. 창의성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겪고 나서 아이들이 뭐 언어적인 소통도 굉장히 어렵고, 예. 그다음에 창의적인 생각도 굉장히 안 하려고 하고, 예.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매체 같은데 막 과몰입 증상 때문에 막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서 다시 창의 콘텐츠 이제 개발 전공을 해서 다시 또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는 이론과 어떤 활동을 접목을 더 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구성을 해서 예. 이제 정리가 될 때쯤에 예. 이제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제 해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좀 오랜 시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게 그 결론의 답이 비영리 단체였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이게 비영리 단체잖아요. 네. 지금 몇 분이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등록된 회원 한 30명 정도 돼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저희 이사님과 저만 빼고 나머지에는 청소년들 단체가 한 10명 정도 있고 청소년 단체에서 네, 청소년 단체는 이제 봉사 단체 회원들이 예. 있고요.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청년들, 대학생들, 갓 졸업해서 직장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예. 갔다 온 학생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런 창의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봉사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예. 좀 특별하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좀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예,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함께하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이 오셔서 네. 보조 교사로 참석을 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면 네. 이제 먼저 이제 나눠주고 같이 이제 브리핑도 하고
하고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이런 활동,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 그 보조 교사들은 함께 보조 교사로 진행을 해주고 실제 이제 저희가 뭐 1차 시부터 7차 시까지 활동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전시회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전시회 기획할 때는 제가 혼자 할 수 없고 그렇겠죠. 또 이제 청소년들은 아직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하면 이런 대학생들이랑 이제 성인 그 직장인 친구분들이 같이 와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지원받는 대상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저학년하고 이제 원래 고학년하고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공공 도서관을 대관해서 하기 때문에 아. 두 타임으로 처음에 했을 때는 총 4시간을 대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2번을 해야 되니까 봉사자 학생들도 2배가 필요하고 또 이제 보조 교사들도 2배로 필요하다 보니 이게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1학년부터 4학년 한 팀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4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십니까? 저희가 이 첫 번째는 마음 열기, 두 번째는 그림책 슬로우 리딩, 세 번째는 상상 구성 체험, 네 번째는 전시 기획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순차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 2주는 마음 열기, 3, 4주는 그림책 슬로우 리딩, 그다음에 5, 6주는 상상 구성 체험, 7주 차는 전시 기획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 창의성 발현의 첫 단추를 열 수 있다라고 해서 구성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구성이 좋네요. 네. 내 마음을 먼저 열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구성도 해보고 기획도 네, 해보고, 네, 그리고 네. 그걸 표현해보고. 네. 그 전시까지 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럼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합니까? 뭐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신청을 받아요. 지역사회 개인별로. 저희가 그러니까 7주 차에 공공도서관에서 네. 하면 전시회를 하잖아요. 네. 전시회를 하면 가족들하고 친구들이랑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같이 보고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요.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 시작할 때 날짜랑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면 그때 같이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따로따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참여를 하면 이 7주를 같이 이수를 해서 다 이수를 한 친구들은 저희가 단체에서 수료증 같은 상장을 저희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아이들이 또 그거에 또 너무 기쁨을 느끼고 또 빠지지 않고 이게 쭉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또 아이들한테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한민국은 입시 위주의 교육 문화를 뭐 유독 좀 많이 갖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요즘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초등학생도 입시한다. 입시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물론 창의성이 굉장히 좋은 중요한 필요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혹시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뭔가 좀 벽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도 토요일에도 지금은 이제 학원을 다 가요 아이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토요일 아이들이 꽤 많이 등록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거를 하고서도 또 학원을 가요. 그리고 하기 전에도 또 뭔가 하고 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어린이날 때 설문조사 해보면 놀 시간이 없다.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중고생들은 중고생도 물론 바쁘긴 한데 그 틈나는 시간에 거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과몰입이 돼 있어서 그래서 또 시간이 없어요. 학원 가기도 시간이 없고 학원도 바쁘고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근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1, 2차 같은 경우는 마음 열기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매체로 어떤 자신을 탐구하고 이제 풀어주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치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율적인 어떤 자발적인 것들 좀 강조하고 또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좀 저항 없이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안 하던 친구들도 하게 되고 좀 흥미를 느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반응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처음에는
부모님들께서 이제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네. 처음에는 보내긴 하세요. 그러면 네. 와서는 막 졸려서 앉아있고 그런데 예. 일단은 학교나 학원에서 해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이. 왜냐면 어떤 뭐 비용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어떤 뭐 이렇게 자유를 제재하면서 이렇게 과제를 주면서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료잖아요, 다. 네네네네. 그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조금 처음에는 성의 없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생각과 발상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그리고 이 전시회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좀 바뀌어져요. 전시회를 네. 하면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과정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맞아요. 포장이 돼서 맞아요.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그 뿌듯해 하거든요. 그 수료증 주고 하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그리고 저희는 재등록도 가능해요. 재등록이라고 네. 하시면 또 할 수 있어요. 한 번 듣고 내가 너무 좋다. 네.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다. 그 인원이 제한이 이게 만약 그 인원이 이제 25명인데 거기에 네. 이제 다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또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할수록 이제 더 표현의 자유를 촉구할 수 있고 또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 친구들 2기, 3기까지 한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느끼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토요일 날에 이거 있을 때는 다른 스케줄은 다 빼시고 이거를 그 해주고 정도예요? 싶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봉사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 네. 단계 이런 구성 같은 걸 꼼꼼히 보셔서 네. 정말 알고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요? 그럼 뜻은 이제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좋다는 거네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 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교육 과정 속에서 창의성을 점점 잃어간다. 네. 이런 참 아픈 네, 네. 지적도 사실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성이 왜 중요한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성이라는 게 저는 이제 누구나한테나 특별하게 이게 특별하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모든 아이들한테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창의성이라는 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어떤 친구는 저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발현 방향이 좀 다른 거겠죠, 그렇죠. 사실. 누구는 뭐 사람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고 네. 그거에 또 장점이 친구들 있고 누구는 그렇죠. 뭔가 하나의 구성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네. 친구도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입시나 교육은 약간 획일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를 추구하잖아요. 뭔가 잘해야 되고 또 칭찬받아야 되고 또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표현이 되고 발현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창의성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져 있는데 예. 어떤 사회적인 요소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뭐 주변 어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업 시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계세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네. 첫 번째는 저희가 단체가 지금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로 이전하면서 서울에서도 이 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아까 여기 수원이나 인천도 굉장히 넓잖아요. 지역마다 이제 단체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러게요. 있어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니 수원에도 우리 인천에도 좀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지침서를 제가 정리를 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 단체가 활성화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청소년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써요.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학생이에요, 사실.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면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변화되고 정말 즐거워하는 거를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봉사활동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간 채우는 이런 것들이 중고등학교도 옛날처럼 네. 뭐 이런 시간을 학교에서 다 뭔가 다 해결할 수 있고 해서 아 그래요? 요즘은 또 그렇습니까? 예, 외부 봉사활동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서 예전에는 뭐 의무라도 어떻게 했었는데 스스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저희 시드업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아이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같이 그 미술 매체를 만지면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밌어 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좀 소극적인 친구들도 그 동생들이 막 이렇게 언니 오빠라고 해주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해줬을 때 자신감을 갖고 내가 그렇겠네요, 네, 진짜. 뭔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어떤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다던가 진로 계획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가 그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첫 번째 계획 목표고요. 네. 두 그리고요? 번째는 이 단체가 더 많이 활성화돼서 예.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어쨌든 하나네요. 더 많이 퍼지기를 바라시는 네, 거.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 고유함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씨앗이라고 말한다면 네.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면서 때로는 비바람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나오지 못해서 성장을 멈출 수도 있지만 네. 그 씨앗을 스스로 발견하고 소중하게 꺼내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 시드업이 항상 늘 곁에 빛을 비추고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빛이 되기를, 네네. 미랄이 되기를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정 시드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